요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의 주범 석탄, 석유로 대변되는 구시대의 에너지원은 지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린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죠.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 자동차의 약진이 이러한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석유가 인간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마치 공기와 물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오염과 환경 파괴의 주 원인이기도 했기에 석유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일으킨 주역 앨런 머스크도 깜짝 놀랄 만한 꿈의 에너지로 움직인 자동차가 있었던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시다시피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석유를 연소시켜 얻은 힘으로, 또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한 배터리의 힘으로 달리는데요. 이 자동차는 석유도 전기도 아닌 제3의 힘으로 달리던 자동차였습니다. 거기에 환경오염 물질 대신 향긋한 꽃향기를 배출하기까지 하니 환경오염은 고사하고 오히려 환경 정화에 도움을 주는 자동차였죠. 그 주인공은 바로 꼬마 자동차 붕붕입니다. 꼬마 자동차 붕붕의 에너지원이 어떤 물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럼 잠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맞습니다. 꼬마 자동차 붕붕의 에너지원은 바로 꽃향기였습니다. 세상에 꽃향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자동차라니 정말 꿈의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꽃향기 말고도 석유를 비롯해서 온갖 물건들을 다 먹어치우는 먹성 좋은 자동차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꽃향기가 아니겠습니까? 꼬마 자동차 붕붕은 태생부터가 친환경 자동차였습니다. 보통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수많은 기계와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생산하는데요. 공장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아무리 신경을 많이 쓴들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꼬마 자동차 붕붕은 공장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꼬마 자동차 붕붕이 태어난 곳은 바로 알입니다. 알, 에그. 네, 타조나 독수리, 또 우리의 김수로왕이 태어났다던 바로 그 알 말입니다. 이렇게 알에서 태어나다 보니 태생부터가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태어난 우리의 꼬마 자동차 붕붕입니다. 공정에서 제작한 기계가 아닌 알에서 태어난 생명체이기에 타이어도 몸의 일부라서 교체하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타이어에 못이 박혔을 때 생고생을 하다가 구두방 할아버지와 사투 끝에 겨우 빼낸 적도 있었죠. 1985년 11월 5일부터 숲속의 요정의 후속으로 편성된 꼬마 자동차 붕붕은 이듬해 5월 22일까지 9번에서 평일 오후 5시 55분마다 방영되었는데요. 이 당시 꼬마 아이들의 주요 생활 패턴은 대충 이랬습니다. 한 5시까지 골목에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다가 5시 20분쯤 엄마가 저녁 먹어라 외치시면 그 말을 듣고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TV 앞으로 가서 채널 조정 방송을 보면서 만화 영화를 기다렸습니다. 이 채널 조정 방송 덕분에 우리나라 지명을 많이 알 수도 있었습니다. 아산 MBC, 전주 MBC, 제주 MBC 이런 자막들이 매일 정규 방송 전 화면상에서 아래로 위로 올라가며 사라졌으니 말이죠. 그러다가 5시 30분이 땡 치면 각 잡고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면서 만화 영화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대 평범한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었는데요. 이러다가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그때 온 가족이 밥상에 들러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곤 했죠. 저녁 식사 이후 채널 선택권은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가시기에 만화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때 꼬마 자동차 붕붕의 인기는 상당해서 관련된 장난감도 많았는데요. 이때 기억을 가진 많은 분들이 성인이 된 후 본인의 차량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신의 차를 붕붕카로 부르기도 했죠. 저도 꼬마 자동차 붕붕을 상당히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당시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떠나 가진 모험을 겪으면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꼬마 자동차 붕붕의 착한 마음 씀씀이에 감동받던 꼬마가 꽃향기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면 그 회사 주가는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는 어른이 되어버렸네요. 비슷한 시기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았던 붕붕이와 대조적으로 무시무시한 힘에 의존하던 로봇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칸더 V입니다. 메칸더 V의 에너지원은 뭐였을까요? 음악으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원자력입니다. 꽃향기로 달리던 붕붕이를 이야기하다 너무 극단적으로 소재가 바뀌었는데요. 사실 전 남자아이여서 그랬는지 붕붕이보단 메칸더 V를 더 좋아했습니다. 1875년 5월 27일부터 모험의 날개를 활짝 폈던
태양소년 에스테반의 후속으로 맥컨더 V란 제목을 달고 매주 수요일에서 금, 오후 6시마다 11번에서 방영되는데요. 김국환 아저씨가 부른 주제곡이 특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맥컨더 V의 주제곡은 저만 좋아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꽃다발에서 미스 A가 주제가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고 남자의 자격 합창단 동요 메들리 중 하나에도 수록이 되었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어떤 교회에선 찬송가가 아닌 선교 홍보가로 이 노래를 쓴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선 과가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과의 특성에 정말 안성맞춤인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급했듯이 맥컨더의 동력은 원자로인데 킹 다이아몬드 기지에서 출격, 합체하여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맥컨더의 원자로가 가동하고 원자로 반응을 캐치한 오메가 미사일 발사 위성에서 오메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맥컨더의 반응을 감지하고 지구상으로 미사일이 날아오기까지 5분이 채 안 걸리기 때문에 그 이내에 아슬아슬하게 적을 물리치고 합체를 풀어 원자력 가동을 중지시키는 손에 땀을 쥐는 상황이 매회 벌어졌죠. 맥컨더 V는 당시 유행하던 대형 로봇물이기도 했지만 여타 작품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설정이 있었습니다. 가령 주인공인 맥컨더 로보의 경우 기존의 다른 로봇들과는 달리 주요 무장이 방패였습니다. 또 기존의 다른 로봇 만화들이 팔이나 손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에 비해 발에서 발사되는 특이한 구조였죠. 거기다가 주인공 지미 오리온과 적의 여장군 메두사의 관계가 사실은 모자 관계였다는 등의 반전을 소재로 드라마틱하게 구성했죠. 마지막으로 맥컨더 로보의 활동 가능한 제한 시간인 약 5분을 부각시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메가 미사일 때문에 생긴 제한 시간인데 후반에 오메가 미사일 발사 위성이 파괴되어 제한 시간이 사라지지만 대신 콩키스타 군단이 오메가 미사일을 아예 지상 발사식으로 운영하기도 해서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주역 기체에 타임 리미트가 있다는 연출은 울트라맨의 그것과 유사한 연출로서 특촬이 아닌 애니메이션에서는 신선하고 효과적인 시도였습니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고민이 많은 요즘 붕붕이와 맥컨더 V,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원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